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오주 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주 점학은 사주에다가 맨 마지막에 분주를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는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고 또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에 비해서 오주학은, 오주점학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주는 다시 말하면은 연, 월, 일, 시가 있으면 여기다가 분을 하나 더 있어요. 분주. 그러니까 주가 총 10개가 나옵니다. 사주는 8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5개까지 해서 분주는 사주는 이렇게 하면 팔자, 사주 팔자지만 오주는 오주 10자입니다. 오주 10자. 10의 개념이 돼야 이제 제대로 이제 여러 가지 운명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조짐,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점은 여기 보다시피 어떤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그 정보를 해독하고 분석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래의 조짐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 미래 조짐이라는 게 하나, 예를 들어서 쥐가 이제 배 보면 쥐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 보면 쥐가 이 파산하기 직전에 파산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 몰라요. 암초 쥐 부딪히면 파산합니다. 근데 미리 쥐가 어떻게 해요? 쥐가 먼저 도망갑니다. 헤엄을 치가지고 탈출합니다. 또 화산이라든지 이런 지진 폭발이 일어날 때 되면 쥐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지난번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미물 그 고기들 있잖아요. 고기들이 줄지어서 막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화산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들은 또 지진이 일어나면 인간들은 감지를 못하지만은 그 동물들은 촉각이 굉장한 그 감각과 촉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알아냅니다. 하기야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능이 뭐냐면 지도 보고 찾아가는 기능이 없어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도 가도 못해. 그만큼 원래 사람들이 기계 이상으로 뛰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정신력인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자꾸만 기계에 의존하고 또 하다 보면 사람의 이 머리가 퇴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떤 정보를 해석해서 미래의 조짐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 미래의 조짐 판단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오는 경우가 있어. 아침 일찍 꼭두새벽에 오는 거하고 점심때 오는 거하고 저녁에 오는 거하고는 그 사람 조짐이 틀립니다.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들은 급한 일이에요. 엄청 급한 일이에요. 밤에 전화 오면 더 급해. 그러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뭐 이렇게 좀 오후에 좀 이렇게 오는 사람들 좀 느긋하게 이렇게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또 목소리 들어보면 또 알아요. 목소리가 지금 위급한 사람 목소리하고 뭐 그냥 물어보는 목소리하고 틀립니다. 목소리도 틀리고 차도는 시기도 틀리고, 그 다음 날씨도 지금 밖에 찬 날 오는 사람하고 막 비가 치고 막 그 다음 운동선안에 꽁꽁 얼었을 때 오는 사람하고 그거 다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얼굴도 틀려요. 얼굴 모습도 딱 보면 어떤 사람 얼굴은 얼굴이 밝은 색을 띠면서 밝은 색 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얼굴이 좀 어두워요. 어두운데도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귀의 모양이나 눈썹의 모양, 그 다음에 코의 모양, 생김, 걸음걸이, 말씨, 모든 것이 다 이 정보가 아닌 게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팔을 이렇게 걷는 거 팔을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건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똑바로 걷는 사람이 있고, 다리 팔자로 떡떡 걷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행동이 다 있어요. 또 사람 볼 때에 보면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딱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예, 이렇게 딱 좀 금방이 보이죠. 네가 너 잘하는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행동 안 하는가 틀립니다. 그 사람이 행동도 그 사람이 조짐을 나타낼 수 있고 얼굴도 내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다 반드시 사주로 해야 된다. 오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 상담하러 와서 그 사람이 왔는데 스님 시점이다. 그러면 한 5월달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장사를 하겠대요. 그러면 그래요? 무슨 장사 하는데요? 빵집을 하겠대요. 베이커리, 빵집, 베이커리. 빵집? 뭐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라.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시국에 하면 되겠어요? 이런 판단은 뭐냐면 상담자가 우리 갖고 일반적인 그 상식,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이 말 안 듣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사주를 보나 오주를 보나 보지도 말고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상담이에요. 반드시 상담이라는 것은 막 그냥 사주를 덜치보고 이래 할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수가 돼갈수록 전개를 잘 안 봐요.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바로 판단해버립니다. 그게 고수예요. 그게 고수인데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만 어떤 걸 갖다가 집이나 오주나 사주로 막 보려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고수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고수 되면 배우기는 왜 배워? 그러니까 고수가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한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스님 정말로 꼭 하고 싶대요. 애가 안 하면 죽겠대요. 그래요? 그러면 해야지 뭐. 그럼 해야지. 그게 답이요. 근데 뭐 막을 지갈이 있어요? 그럼 잘 봐주세요. 스님 될란지 안 될란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될란지 안 될란지 봐달라는 그건 우답이야. 어리석은 질문에서 답이야.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잘 보고 잘 되도록 추구이나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봐주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보름쯤 지나난 다음에 이제 개업을 했어. 개업을 하고 난다. 개업하면 올라가 보면 막 그냥 거리에다가 뭐 걸고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하잖아요.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덕을 보는 거거든. 개업 덕을 본단 말이야. 그랬더니 와가지고 한 일주일쯤 개업하고 일주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스님 우리 딸이 잘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스님 기도 덕분이 아주 신통하게 맞았을까 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래 아유 다행입니다 보살님. 이 시국에 잘 되면 참만 다행이죠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8.15 이후 있잖아요. 8.15 우리 광복절 이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와가지고 얼굴이 죽을 상을 해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8이 달인데요. 이번 추석이 왔는데 사이가 살이 다 빠져갖고 사이가 완전히 막 해골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왜요?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요? 참 그러면 그때 스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 봤어요. 내가 하지 말았는데 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처 주는 일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보살님 참 어려운 시국 다들 어려운데 많이 사이는 딸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조금 더 해보고 스님 또 기도할게요. 이렇게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지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갔나? 상담에 사주나 오주나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상담이 바로 진짜 상담입니다. 상담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사주나 오주는 참고를 해가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평상시에 우리가 수행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학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상담을 하지. 그래야 운명 주치가 되지. 그냥 뭐 책만 가지고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할 것은 사람의 마음. 여기서 보세요.
자, 관상, 심상이 원래는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제 1등이 심상이에요. 심상. 관상, 자, 심상 밑에 관상 밑에 사주. 사주가 이 가지가 기본이 되고 오주는 자 하나의 또 단기간에 예측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주는 그 밑에 놔놨습니다. 근데 보통은 자 스님은 심상, 관상, 사주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오주를 중점적으로 해서 급한 경우에 정말 되나 안 되나 이거 봐주세요 하는 거는 오주로 잘 봐줍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진급 대상이 됐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아들과 경쟁되는 사람이 그 사장 아들이라 합니다. 그 사장 아들이 굉장히 그 같은 과장인데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성질이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올라가서 가겠어요? 아니면은 뭘로 가겠어요? 질문하잖아요. 그 경우는 판단을 갖다가 사주로 해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그거는 누가 아느냐 하면 오직 사장 마음밖에 몰라요. 사장이 뜻하는 바가 우리 아들 하고 싶다고 아들 하는 거고, 그래도 아들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 해주고 나중에 저는 어차피 사장이 될 놈이니까 이번에 그 사람을 줘서 더 힘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 누구도 몰라요. 이럴 때 오주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주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그 하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뜻을 본다 말. 이를 볼 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객관의 자료가 다 있을 때 그 사주나 오주 보는 게 아니라 오주를 볼 때에는 정말 모를 경우가 있어요. 이건가 저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점을 본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그다음 각종 법술이 있어요. 뭐 주역이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문이죠. 우리가 동양의 가장 오래된 점학이 주역이에요. 자, 주역, 또 구승학, 육효, 매화역수, 수리점학, 또 뭐 요새는 별자리점, 서양점, 타로 등등 뭐 그냥 점은 종류가 말도 못하면 젓가락점 뭐 그다음에 뭐 하는 내용 따라서 많이 틀려요 이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그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정보를 갖다가 해독을 하는 겁니다. 해독을 해서 미래의 조짐을 아는 것이 점이라는 겁니다. 그 점이라는 것을 보고 미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미신은 모르는 것에 혹하는 것을 미신이라는 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점학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학문이에요. 요새는 보면 미래를 조짐하는 미래 예측학이라. 미래 예측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학문적인 바탕에서 통계 자료에서 학문적인 바탕으로 통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면 이 오주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오주계는 나오는 이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 처음에 우리 오주계를 처음에 만들어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에 우리 책에는 안 써 있습니다. 제 이분이 나옵니다. 대만의 광몽양의 사람이었어요. 그 책에는 안 나와요. 대만의 몽양이라는 사람이 팔자 시공 현계라는 것을 가지고 팔자 시공 현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주를 그때는 오주가 아니에요. 사주 연월일시 일시의 팔자를 가지고 팔자 또 팔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현명하게 깨를 만들어 가지고 예측했더니 가히 그 신의 영역에 접하더라. 그 해답하는 것이 그만큼 잘 신통하다 말 신통하다 신의 영역이야. 신통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이 너무나 그래서 이게 신통해가지고
이것을 팔자시고 형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신통하니까 10년 동안에 10만 개의 그 10만 개의 오주를 갖다 풀었다. 오주깨를 풀었다. 엄청나죠. 10만 개 같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이 많은 자료를 해가지고 다 했더니 결론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10만 개의 꾀를 풀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오주깨로 발전된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이 점괘를 갖다가 뽑는 사람은 그때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면 한생가 일어날 때 이때가 바로 그때 그 시점에 한생가 일어날 때 연, 월, 일, 시 우리 이거 알잖아요. 그때 분까지 분을 해가지고 그때까지의 연, 월, 일, 시 분 5가지 오주, 십자 이 글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딱 깨를 만들면은 요때부터 그 깨를 풀면 돼. 그러니까 요때가 가장 궁금한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한생가 일어날 때 궁금한 때 그때가 바로 이 깨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이제 서로 마주 보잖아요. 책상이 딱 마주 볼 때 반드시 시간을 딱 봐야 돼. 그때 분까지 딱 체크 적어놔야 돼. 그때 물어보면서 물어볼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때가 오죽게요. 가장 궁금한 데가 딱 되는 거야. 나도 궁금하고 저 사람이 왜 왔지? 본인도 궁금하고 이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요 상담을 해주는 자도 저 사람이 왜 왔지? 같이 해서 그때 딱 그 시간을 쫙 푸는 거예요. 그래 그때 서로 주고받은 서로의 상담자와 상담받는 자가 딱 매칭될 때 그때 꾀가 딱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꾀를 풀어가는 것이 말하자면 오주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인생에 4대 궁금증이 있는데 자, 맨 많이 물어보는 게 대인관계, 갈등입니다. 뭐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 다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등등 뭐 이런 관계를 많이 물어요. 심지어는 직장 상사가 미워서 못 가겠다. 회사 못 다니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 많아요. 등등 대인관계 엄청 어려움 많다. 그 다음 친구관계 서로 틀어져가지고 고통을 받고 친구 때문에 자살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지. 대인관계, 고통, 궁금증, 고통 이런 겁니다. 또 재물 때문에 너무 물어보잖아요. 너무 돈이 없어갖고 힘든다. 어떻게 하면 이 재물 관련된 사업이죠, 사업?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동산. 이 팔아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직업.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직업 적성 같이 함께 가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교육, 진학. 이것도 굉장하게 많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건강과 질병 관계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인생 4대 궁금적으로 통하는 건데, 이런 것을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줄 때 장래 길게는 1년 신수를 볼 때에는까지는 우리가 주로 4주까지를 볼 수 있어요. 또 평생을 보는 또 4주를 봐요. 하지만 당장 올라와서 아이고 우리 이 사람 지금 수술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 응? 그 4주 프로도 안 나와 그런 거는. 수술 해야 되냐 말아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까처럼 승진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들. 부동산 팔아야 되겠으면 안 팔아야 되겠으면 이런 내용들은 도대체가 사주들 봐도 조금은 맞출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알아주는 것이 바로 오주다. 그리고 실제 또 역학사무소 떡 차리고 나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테스트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 주변에서 보고 저놈이 좀 하나 싶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업종인 사람이 어수룩한 옷을 가리고 와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한 번은 스님이 포교를 내놓고 이제 상담을 딱 하고 있는데 누가 할머니가 하나 왔어요. 왔는데 그냥 앉아서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하도 이상해서 보살이 뭐가 궁금해서 왔어 했더니
또 말 따라고 또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물으니까, 그래서 저 스님도 계속 멋쩍어서, 왜 어떻게 오셨죠? 했더니, 아니, 스님, 그것도 몰라요? 스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아이고, 이 한마디에 얼굴이 막, 기가 막 발각해야 돼서 내가. 그런데도 스님이 그 소리 듣고 기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배에 힘 딱 주고, 보살을 여기는 말이야, 점치는 곳이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 학문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랬으니, 웃는 거예요. 그 소리 나도 하겠다. 이렇게, 좀 엉뚱한 사람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마치 오주학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나 보면서 이제 오주께서 풀어박 보니까 이게 재물 관계가 떴고 자식 관계 떴고 그래서 보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는데 보살 오늘 자식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한 거지 뭐 보고 왔겠어 이렇게 스님 그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집에 가면은 되게 점집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주거든요. 뭐 점집에서 뭐 사주 풀고 일 안 한단 말이야. 바로 그 적게 뭐 흔들어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신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철학관에서 그렇게 빼는 게 오히려 저거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운명 주치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죽계라도 보고 어느 정도 점을 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월 과정을 속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 2달 동안 열심히 그동안에 명리 관련돼서 기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단계를 해서 어느 정도 한 중급 이상 뭐 고급 단계까지 이미 마쳤어요. 2달간.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간은 오주학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주학 다 공부하려면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뭐 사정이 또 그렇고 곧 지금 오픈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스님이 속성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기허실 이 정기허실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점을 반드시 쳐야 되느냐. 점 안 치고도 현재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첫째가 뭐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첫째는 변화다 변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고 하는 거예요. 변화, 주역도 있고. 변화 이것이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 항상 하지 않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그러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서부터 변화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계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 중생계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받는 걸 자기가 이익되는 걸 좋아해. 이익되는 걸 좋아해. 이런 걸 쫓는단 말이야. 이익되는 걸 쫓게 돼 있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전부 요렇게 다 돈이 모여들어. 돈이 모여드는 것은 어디라 이익되는 것으로 모인단 말이야. 손해되는 것은 안 모인단 말이야.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아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변화무쌍하고 이익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쏠린다. 일반 사람들이 쏠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보면 다 빠져나가지 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읽어보세요. 높이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 이렇게 변화가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는 터득해야 돼. 그럼 어느 쪽에 현재 우리가 요 세 개의 이치를 감아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이 점점 요즘 상승 구문이냐 하강 구문이냐 이것을 늘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요. 그리고 이것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 하강 계속 이어가는 건데 이게 운도 대운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세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잘 이어주고 그것이 은밀히 변하기 때문에
만약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반드시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또한, 이 고통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 이게 변화의 원리예요. 이런 것을 반드시 알고 지켜주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도 마음도 지금 현재 어떤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스님, 우리 그사님이 우리 그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나오면은 애들 뭐 장가도 보내야 되고 뭐 그 학교도 마쳐야 되는데 지금 나오려고 계속 호주머니에 들어서 못 살겠다고 지금 호주머니 계속해서 하겠을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보살님은 지금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와서 질문을 묻습니다. 그 어떻게 얘기해요? 뭐 오죽게 보고 사죽게 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걸 하수들이 하는 것이요. 고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고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걸 딱 붙었자마자 보살님 마음속에 참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보살님 이렇게 하세요. 남편한테 가서 지금 계속 다니라고 하면 남편은 더 나오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협상을 해요. 남편한테 지금 만약에 9월달 같으면 여보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금년 12월까지만 좀 다녀봐. 그때까지도 당신이 마음이 안 잡히면 그때 그만둬도 돼. 나도 3개월 동안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개 사람들 그래 뭐 한 3개월 정도는 참아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3개월 사이에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바뀌면 수시도 아무 되는 거고. 근데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 건조했을 때 그 사람이 남편한테 그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자 해가지고 3개월 있었는데 그 사이에 승진해 버렸어요. 만년과장이 부장 승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냥 다 자동적으로 정년까지 있다고 하다가 그 나중에 그분이 그 보살님은 고마워가지고 다음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장지까지 내려가서 스님 보고 그 좀 그런 장례 같은 거 해주고 또 49제도 추천해달라 해서 쭉 가서 다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스님 할 때에는 뭐 상담을 뭘 봐하고 이게 한 게 아니다. 현재 있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세상 도라는 이치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세상 도라는 이치는 꼭 이 답이 안에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세상 도라는 이치를 알고 나면 상담은 저절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4주나 5주는 하나 방편일 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잘 보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살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뭐냐면 보통 점은요 하나의 질문하고 나면 점을 하나 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남편이 아픈데 어떻게 돼서 물으면 그 점을 하나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6교 같으면 6교 점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점도 막 1.14 1점 하나의 점에 1.4 1.4 하나의 일에다가 하나의 점을 칩니다. 1.4 1점 하는데 이 오죽은 그렇지 않습니다. 꽤 오죽계란을 풀어놔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물어도 다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 여기가는요 보통 4주는 평생을 보지만 5주는 보통 3일 정도 3일 내에서 기름은 3년 정도 3년까지는 안 봐요. 보통 1년 정도까지 봐요. 그 사이에 짧게 돌아오는 그런 것을 봐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처음에 5주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는 또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실제 5주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